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연말까지는 좋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고요. 또 그 전날에는 사실 그 마이크로 LED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LED 주가 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가장 큰 이제 탑픽 종목이 그리고 시가총액 가장 큰 대장주로 할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볼 수 있거든요. 이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17,950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장비, 그 소재 업체들까지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작년은 당연히 적자였으니까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 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이 80% 이상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2,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LED, 특히 OLED든 LCD TV든 이 판매 증가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용 OLED 판매량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86%, OLED TV 판매량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71%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익성 IT 패널에서 이 견조한 이익이 계속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그 최근에 좀 그 12월 10일이었죠. 지난주에 이 일본의 그 디스플레이 글래스 제조업체인 이 니폰 엘렉트릭 글래스 쪽에서 이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3월 이후에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어떤 패널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차질 때문에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당분간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내년 올해 연말부터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내년 1분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패널까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일본 쪽에서의 정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년 1분기 이후까지도 이 패널의 가격의 상승 추세 부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 TV나 여러 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LCD TV 쪽의 수급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11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32인치 LCD TV 오픈셀 가격이 61달러로 5월에 33달러 대비해서 지금 84%까지도 급등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LCD TV나 여러 가지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말씀하셨던 미니 LED나 여러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LCD TV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니 LED, 마이크로 LED TV에 대한 광고 기사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또 이것의 상용화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LCD TV 수요의 강세, 또 지난주 일본 업체 정정 사태에 따른 이 패널 가격의 상승세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주목하자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디스플레이주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하락할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화면 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은행주 꼽아주셨는데요. 정부 정책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저희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다 이랬더니 은행에 가보면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대출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은행 총장들을 모여놓고 예대 마진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로 좀 나왔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요? 예. 그렇죠. 한마디 너무 그 기준금리와 실제 나가는 부분이 금리 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 상태에서 네네. 한마디로 이제 정부 지금 입장에서는 이 금리나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을 강하게 좀 프레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 특히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를 지금 매출부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쪽에서의 뭐 신용대출에 대한 취급 기준에 대한 강화도 하는 상태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수익에 대한 구조가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은 솔직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은행 자체적인 부분은 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와 또 정부에 대한 말씀드렸던 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민감하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좀 가고 있겠지만은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서 이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어떤 타격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뭐 취급 중단, 뭐 한도 축소, 뭐 금리 인상 같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은행 업체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2월, 뭐 10일까지 봤을 때도 이 가계 신용대출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모습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네. 1,235억이 감소했었고, 이 주택담보대출도 4,946억까지 좀 감소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은행 업체들에서 이 대출 감소가 어떤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출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높았던 상태지만 이런 성장률은 내년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11.8% 늘어날 가능성이 좀 거의 확실해지는 상태인데, 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계 신용 대출 기준도 강화되고 이 어떤 이 코로나 완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출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에 어떤 올해 대비해서 이 대출에 대한 성장률은 한 4.6%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출에 대한 수익 구조가 외에 다른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11월 30일 이후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이 신용대출을 규제하면서 여타 다른 타 금융권, 제3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뭐 대출하고 싶은 사람들 다 대출을 해주면 은행 돈 많이 벌겠지만 정부에서는 이 버블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좀 대출에 대해서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더불어서 은행이 너무 많은 또 이익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예대 마진을 낮춰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은행 정부 정책 규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공략주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종 말씀드렸는데 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호 DSP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만 장비, 디스플레이 거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어떤 외형 성장이 꼭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제 5월 달부터 주가가 거의 7개월 동안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되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스플레이 가격에 또 패널 가격 상승세에 의해서 전방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LCD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에서 약간의 좀 그 물음표가 좀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 쪽에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114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연결된다면 170억 이상의 영업이익의 상승세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 같은 경우도 이 검안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선 영호 DSP에 대한 최근에 주가가 며칠 동안 좀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상승 여력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어제 1,830원에 좀 주가가 끝났는데 목표 주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 DSP 중국 쪽의 수주 소식들 주목을 해서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결과들, 성장세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4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 주목되고 있습니다. TV 수요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디스플레이가 또 많이 채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고요. 은행주는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주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내년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검안 장비 업체 영우 DSP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결정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훈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